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연합뉴스TV가 단독 입수한 이 차량 블랙박스에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위험하다는 택시기사의 외침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를 직접 취재한 신현정 기자 그리고 이어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으니까 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월요일인 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전입니다. 새벽 3시 반쯤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웠는데 이 승객이 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승객의 친구하고 연락이 닿은 겁니다. 네. 그래서 승객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마침 동호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 승객이 욕설을 내뱉고 이제 이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동호대교 이제 남단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안전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잠시 멈추고 이제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이 승객이 따라 내려서 그때도 이제 기사를 다시 폭행한 사건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택시 기사하고도 이제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사한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저 취객한테 손님한테 많이 맞았다. 그런데 취객이 굉장히 위험한 데라서 옆으로 가면은 88로 빠지는 램프거든요. 네. 네, 들으신 것처럼 대교 위였기 때문에 자칫 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접수한 인근 파출소에서 신속히 이제 출동을 나와서 이 승객을 대처하고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아찔했던 이유가 운전 중인 것도 운전 중이지만 이게 대교,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전 중에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앞차를 추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차선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폭행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핸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옆 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을 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전 중이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폭행하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제지를 하기가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거,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으면 굉장히 운전사가 당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거의 자기의 운전사로서의 감으로 차를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폭행이 또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여러 번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택시기사가 그만해라, 위험하다라고 해도 이 폭행을 멈추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그 택시기사들이 일방적으로 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 원인은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당시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계속 이제 돌려봤는데 네. 그 당시 피의자가 이 택시 기사를 10차례 정도 이제 주먹질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들은 아무런 방어를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또 다른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네. 또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옆으로 뺄 수도 없고 그 안전지대, 삼각지대에 그냥 차를 세우고 비상카페를 켜놨다. 그럼 이제 다른 뒤에 오는 차들이 알아서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처럼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쌍방 폭행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방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또 다른 택시기사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손을 한 번 더 대버리면 쌍방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그게 기사들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냥. 네, 들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택시 기사님들은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이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막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운전 중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다 이제 알려졌는데 택시 기사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쌍방 폭행의 기준이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쌍방 폭행을 볼 때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공격력,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력을 누가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이제 맞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승객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지만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약에 한 대라도 승객을 자기가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하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 걸로 돼가지고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막무가내로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분은요, 지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또 정신적 충격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사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피해 택시 기사분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기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라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회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으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굴을 이제 가격을 당하시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 측에 이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재수술까지는 필요 없다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내리셨잖아요. 이제 그 내리신 다음에 이제 승객도 따라 내려서 또 이제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왼쪽 다리하고 이제 손가락을 좀 많이 밟히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타박상이 좀 심하신 상태였고 이제 이 기사님은 사건 발생 당일에 이제 입원을 하셔서 어제 퇴원을 다행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폭행을 가했던 20대 초반 승객,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승객을 태운 차량, 그러니까 뭐 버스나 택시 운전사를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가중처벌법상 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폭행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운전자를 상해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매년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만약에 어렵사리 신고를 한다고 한들 엄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버스나 이제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한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약 8,53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하루에 한 8명 정도의 버스나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이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뭐 구속까지 되는 그런 비율을 살펴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불과 이제 1%도 네. 이제 안 되는 그런 비율로 이제 나타나서 상당히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하도록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 실제 뭐 승객들 같은 경우 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거부감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심각한
하게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 보호 격벽이라 그러죠. 이걸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택시를 탈 때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떤 보완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들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저희 연합뉴스 TV가 사실 지난해 9월에도 이렇게 네. 비슷하게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사건도 이제 제가 취재한 사건처럼 이제 한강다리 위에서 이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이제 승객이 이제 택시 기사를 이제 폭행하고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승객이 핸들까지 이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상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격벽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사실 올해 안에 서울 택시 250여 대에 한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격벽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서울에만 지금 택시가 7만여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설치비의 절반은 택시 회사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택시에 이런 격벽이 설치되는 걸 보는 건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가능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서 이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각심이 더 네. 이제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곽 교수님께도 좀 앞으로 이런 운전자들을 향한 어떤 폭력 이 관련해서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달리고 있는 차량 안에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교통 안전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고 이제 단호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이제 줄여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현정 기자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